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만우절 오후 3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관악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을? 짭다 좋다. 관악을. 요즘 그 관악을이 네네. 그 새로운 철새 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핫하더라고요. 예. 거의 천연기념물급들이 막 날라들어와. 아니 근데 재보궐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재보궐선거가 이제 4.29긴 하지만요.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임기. 그렇죠. 지금 재보궐이니까 예. 보통은 뭐 이렇게 더 길게 하지만 지금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잡아보시려고 많이들 또 날아오셔가지고. 그렇죠. 확실히 뭐 초선보다는 어쨌든 재선이 배지를 달고 있어야 선거운동하기 편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관악을이 그 예전에 그 정치 1번지 딱 그러면 종로였잖아요. 그렇지 종로지. 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선 주자들이 그냥 관악을로 막 철새를 잡으러 온 건지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변희재? 우리 변희재 선생님은 애국시민 후보, 애국시민 단일 후보 아닙니까? 대선 주자? 예, 잠재적 대선 주자. 잠룡? 잠룡. 잠인지 잡인지. 잠농? 잘- 뭐 하여튼 뭐. 네. 예. 아무튼. 근데 원래 그 지역이 사실 재보궐 선거로 나오게 된 게 이게 또 이분 때문이잖아요. 그분? 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인 거죠? 오신 적이 있으신가? 예전에 오신 적이 예전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처음이신 저도 아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쨌든. 오셨던 것 같아요. 예. 목소리 잠깐 출연하셨는데 원래는 행동대장님이 앉아 계시던 이 자리에 그분을 밀어내고 올라오신 이 관악을 핫한 지역에 원래 이 박힌돌이셨던 이분. 텃새죠, 텃새. 아, 예,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네, 이상규 전 의원이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예. 아, 네. 저희도 좀 부담이 덜하네. 이거 한참 이게 내라는 뭐 막 정당 예산 이거 할 때는 뭐 전화도 잘 못 드리겠더니 좀 마음 편해졌네 그래도. 관악이 이게 서민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철새들도 혹시 먹을 게 있나 아. 싶어서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상규의 정치력을 지금 대선 주자급 이 정치인들이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문재인 대표도 정동영 의장까지 네. 지금 출마 선언 및 관악에 총출동하는 예. 예, 이상규가 제대로 그 대선 주자 3명을 제대로 요리해 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원래 이게 잡고 계셨던 거니까요. 그래도 또 이제 굴러 들어오는 돌한테 뺏길 순 없잖아요. 아유, 홈그라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수 먹고 들어가는 건데. 아, 그런 거야? 예, 그럼요. 아,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재보궐로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조금 엽기적이지. 예. 예,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뭐 정당이 그뭐 해산시킨 것 자체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못해도 그래도 무소속 의원으로라도 의원직을 유지를 해야 정상 아닌가요? 지금 뭐 재판 중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가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헌재 권한이 없습니다. 예. 헌법에 보면은 헌재 권한이 5가지로 예,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회밖에 예. 없고 다만 국회의원이 그 당선된 그 선거가 예. 네. 무효가 되거나 예.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무원의 자격 상실 예. 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위헌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해서 선관위가 이제 뭐 재보선 공고를 냈을 텐데 그럼 선관위는 뭘 근거로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 선관위는 그 지방의원에 대해서 예. 비례 지방의원은 자격이 그러니까요. 없다고 예. 해서 조치를 했고 예. 지역 선출 지방의원은 예. 자격이 있다 예.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그게? 헌재 판결 다르고 선관위 판결 다르고 예. 거기다가 대법원 판결 다르고 예. 예,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행정 체계는 바야흐로 예. 예, 오가잡탕이 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지역 의원이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의원도 자격이 있는 게 맞잖아요. 선관위는 사석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게 아니라 예. 거기다가 의원직 박탈까지 청구한 거는 위헌이다. 그리고 헌재가 이것을 심사하는 것 자체도 위헌이다. 예. 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판단해 버렸죠. 예. 그래서 뭐 선관위가 대놓고는 얘기 못 하니까 예. 정권이 무서워서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예.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인 거예요. 예. 위헌이긴 위헌인데 아니, 나중에 무서워서 누가 어쩔 수 책임져 없다. 그걸? 선관위가 원래 그 선거와 그 어떤 의원직에 대한 모든 걸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의원직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라고 하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의원직 상실하고 난 다음에 선관위 그 중앙간부에서부터 그 관악에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중간에 서울시도 있고 중앙선관위, 예, 예. 서울시 선관위, 뭐 관악선관위 모든 각급 단위 선관위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 막 마치 자기들이 헌법재판관인 것처럼 너무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거의 다 예. 다 그런 태도인데. 아 진짜 웃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4.19 재보궐선거에서 이상규 후보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 이건 초선의원이 되는 거예요? 재선의원이 되는 거예요? 삼선급 초선 의원이 됩니다. 아 대선 후보급 3선급 재선의원 초선의원. 아 예, 애매하네. 헷갈리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렇게 정북몰이를 해서 뭐 통합진보당 완전 뭐 이 땅의 간첩들의 집단인 것처럼 해서 쫓아내놓고 정작 선관위가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참 이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국가기관이 이게 선관위가 무슨 내라는 뭐를 방조하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아닌가? 사실 그게 이제 선관위는 그런 그 국회의원 지위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긴 한데 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뭐 저 집회 시위 현장에 나가 보면 예. 그 경찰관들도 그렇고 예. 뭐 그다음에 공무원 다른 예. 이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 만나면은 뭐 굉장히 다들 안쓰러워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해요. 예. 제 앞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네. 어쨌든 다들 이거는 어이없는 생각지 못한 판결이었다. 네. 이거는 정권의 일방적인 이거는 횡포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대한민국 전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 주민들은 예. 주민들은 처음에 제가 의원직 박탈되고 나서 초기에 저한테 찾아와서 예. 응원 메시지를 직접 이렇게 적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제가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앞에서 인사를 쭉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그거만 이제 써서 이제 인사를 쭉 하는데 캠커피 갖다 주시는 분 예. 헌재 판결이 잘못됐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예. 10여 년에도 찍었는데 이번에도 또 찍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명예회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응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와서 선거 전략까지도 막 그냥 그 한 발 앞질러서 아,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아 보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상규 후보의 그 선거 지역구 신림동 쪽 이렇게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봤는데 그 오신환 후보라든가 또 뭐 정태호 후보인가? 일단 후보들은 그 난곡 사거리에 다 밀집해 있죠. 대로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규 후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동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후보가 왔었던데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서울대 입구 쪽으로 가는 그 고바위라고 하죠. 언덕 비탈길 쪽으로 올라가는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다가 특별하게 그 선거 사무실을 선거 캠프를 차린 이유가 있으세요? 그 건물에서 선거 사무실 차려서 지금까지 낙선한 사람이 없답니다. 아, 명당이네요. 복터구나. 아주 확실하죠. 예. 역시 텃새들이 그 지역을 잘 알아. 철사하는 게 다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난곡 사거리에 새누리당 경선했던 김철수 후보라거나 그다음에 그 새정치연합에서 경선했던 김희철 전 의원 예. 이런 분들이 다 난곡 사거리에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는 정치적 무덤인데 계속 사람들이 글로 잡고 막 꼬이더라고요. 예, 서민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제가 있는 그 주변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너무 그런 걸 이게 막 노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끝까지 비밀로 하시고 혼자만 거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있는 건물에 들어오려면은 네.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저의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그러시구나. 풍수지리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청와대를 바라보는 북향의 배산 임수지형이에요. 막 갖다 붙여, 이제. 어. 배사님 수지. 이게 그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 보면 이게 과거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 딱 명당이네. 관악산의 전기가 딱. 아 진짜. 근데 그거 지나간 얘기긴 한데, 뭐 이왕 오셨으니까 그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헌재 판결 날 때 있잖아요. 정당해산 네. 판결. 그 혹시 그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죠. 아, 진짜요? 예. 특히 의원직까지 박탈하리라고는 네. 전혀 예상 못했고, 당 해산도 해볼만 하다, 붙어볼만 하다. 예.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예. 너무 낙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낙관한 거라기보다는 대법원 판결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이거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거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까지 이 법 체계와 증거주의, 예. 뭐 이런 거를 완전히 뒤집으리라고는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관들도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특히 뭐 보수적인 법학자들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로의 실체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내란 예. 음모가 다 인정이 안 됐잖아요. 예, 예. 헌재는 그래서 다 인정한 거고.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하고도 배치가 되는데 예.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대법원 9분 중에 3명은 그 내란 선동도 무죄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선동을 유죄로 한 것을 보면 대법원 판결은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그 보수적 판결에도 미치지 못한 아니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 그런 사실 판단을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은 헌재는 법적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법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헌재 현재 권위는 거의 뭐 땅에 떨어졌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판결문 자체가 검찰이 써낸 거하고 뭐 거의 컨트롤 C-V하는 제가 수준이어서. 그 기자 오류도 많고. 예. 그 이후에 기자한테 확인한 게 뭐냐면 그 뭐 아로 모임 참석자 그 예, 강연 들은 사람 그걸 잘못 썼잖아요. 예, 이름이 안 들은 사람도 당원도 아닌 들어가 사람들도 있고. 막 예.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기자가 확인을 하는데 헌재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는지 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안 쓴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간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다가 그 네. 법무부에 예. 나온 그 검찰 쪽에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답변을 다 하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써준 걸 그대로 그냥 그렇지. 보도자료 보고 베끼는 기자들처럼. 읽은 놈은 몰라도 써준 놈은 아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돌아가서. 보면 보통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후보, 그 여당 야당 후보들이 이거 튼튼한 그 배경이 있고 이제 힘이 있는 여당 후보한테 찍어줘야 지역이 발전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상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있었지만 작은 정당이었고, 그나마 정당도 이제 없어진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역 일을 하는 이제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국회의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관악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 그다음에 또 좀 저소득층,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또 산밑이라 홍수도 좀 많이 나고, 이래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 그다음에 또 여태까지 국회의원 했었으니까 어떤 그쵸. 이렇게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걸 좀 어필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땠습니까? 지금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는 거죠? 예. 네네. 그냥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면 당선되자마자 임기 시작하기 전에 빗물 저류조를 만들었다. 박원순 시장 바로 만났어요. 예, 예. 예, 그 다음 주인가? 당선된 다음 주인가? 박원순 시장 만나서 밤 11시쯤에 그 관악 사무실에서 만났죠. 그래서 빗물 저류조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해서 당장 그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이 서너 번 관악에 와서 같이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서울시청에 가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예. 7월 12일 날 임시 저류조가 완공이 되고, 2012년에만 2번 이 빗물을 이제 저장하면서 도림천 범람을 하지 않고, 그게 지금까지 3년간 그래서 이제 침수 피해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전에 3,000가구에서 4,000가구씩 해마다 그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예. 일단 이제 그걸 잡았죠. 그리고 예산을 10억씩 해마다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첫 해는 경로당에 다 예. 해서 뭐 새로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예. 각 경로당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쭉 해 나가고 해서, 뭐 민원 상담을 매달 했는데, 예. 민원에서 발생한 거는 뭐 10년 이상 된 민원을 해결한 게 몇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구의원이나 시의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새누리당이나 또는
새정치연합 예. 저분들인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성기 의원이 했다. 이거 10년간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이성기 의원이 초선이 이걸 했다. 해갖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등등 게 쭉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제가 사실 이제 더 큰 저에게 이제 무슨 백이라 그럴까? 든든한 배경? 예.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2번이나 왔어요. 예,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1번 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의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그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각각 최고위회를 할 때, 예. 전부 다 이게 난곡로를 예. 따라서 예. 김무성 대표가 난곡 사거리에 있었고, 문재인 대표가 그 난양동, 난곡로 네. 끝쪽에 있었고, 제가 난곡로가 시작하는 신대방역에 있었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예. 저 생각에는 김무성, 문재인, 정동영 예. 대선 주자 셋이가 이상규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다. 예. 대선 주자 등이 없고 전 이번 선거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보랍니다. 아, 예. 그러면 저번에 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그 대표가 그 청년 무대 해가지고 청년들 만났잖아요. 맞아요. 원룸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이상규 후보님께서는 원룸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주차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니 청년들이 집 없는 청년들에게 그저 주차난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민원 자체가 너무 허황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그 좀 준비라도 좀 잘 좀 하시지. 네. 그런 거 준비하셔갖고 아니 그리고 그 다음 날 예. 새누리당 논평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배우 뭐 예, 예. 운운하면서 예. 그 지역은 예통합진보당 이상규 예. 의원이 출마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상규가 배우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진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 시켰다. 신림동에서 예. 30년 이상 살은 그 토박이 청년이 네. 이상규를 지지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자연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건 영광이다. 그렇죠. 그런 청년들이 이상규를 지지해야죠. 그렇지. 네? 지모 정치를 지지해야죠. 예. 청년들의 미래를 같이 네.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볼 때는 배후 조정이라고 끝까지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예. 계속 그렇게 외쳐라. 예. 그러면 이 당선이 되면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1년 동안 가장 해보고 싶은 지역 사업 이거는 3년 동안 못했는데 요거를 마치고 싶다. 남은 거? 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근데 주요한 거는 대부분 해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새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 경전철 조기 착공입니다. 야. 원래 이게 작년에 착공한다고 한 걸 아직도 못했거든요. 혹시나 박원순 시장에게 지적이 돌아갈까봐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이거를 음으로 양으로 가로막는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네. 작년에 예. 원래 착공한다고 하는 거를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올해는 꼭 착공이 돼야 됩니다. 경전철. 그 남부선언도로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까지 나가는데 엄청 밀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삼성시장. 이제 예. 전에 거기가 이제 6동이었는데 거기 시장이 이게 완전히 그 난개발된 그 예. 복개천 위에 예,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그 시장은 아주 정이 넘치고 좋은 물건이 값도 싸고 그러는데 약간 통행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거기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재개발 원래 추진 중에 찬성 반대 주민들의 이 소송 때문에 예.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이것도 빨리 정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악 전체적으로 관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관악산, 서울대, 그렇죠. 그다음에 보라매 병원도 있어요. 예. 예, 보람의 공원. 신림사거리, 예. 순대타운. 예, 아, 그렇죠. 뭔가 여기는 막 이렇게 역동적이고 뭐 잘 살고 뭐 좋은 게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부순환 도로를 기점으로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이쪽 뒤에는 예. 그러니까 현재 관악 을구는 완전히 섬이에요. 예. 아, 서울대학교 쪽으로. 예. 그 뒤편으로 예. 완전히 섬이고 그죠.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도 판자촌이 있고 예. 예, 맞아요. 그 동네에 저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아 집에 화장실이 없. 그렇죠. 집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아. 동네 몇몇 군데 이제 공중 화장실을 지금 이제 설치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래서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실제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개발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특히 역점을 둬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임기 안에 이거를 마무리 질 수는 없고 예. 이 화두를 던져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틀을 좀 일단 마련해 예, 두는 걸로. 그렇죠. 예. 예. 저가 서울시하고 서울대의 예. 협조를 이끌어서
그 신림동을 웬만하면 대학타운 같은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및 문화 특성화 도시, 문화 특성화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보관을 갖고 여러 차례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한번 네. 서울시도 빵 한번 치고 서울대도 팍 쳐가지고 예. 예 그래서 한번 그걸 끌어내면은 좋지 않을까.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당이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시절하고 무소속 지금 후보시죠. 그러니까 이상규 예비 후보. 예.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근데 당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예, 당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가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 이상규 개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보 정치 활동을 해왔던 예. 그 이상규를 바라보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예. 뭐 국정원 대선 개입을 밝혀냈던 예. 그리고 지역 활동 지역 일을 열심히 해왔던 예. 그 이상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진보 쪽엔 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크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현역 의원이었다가 아니었 예. 점. 아니 사실 나 이번 선거 치르는 것도 웃기잖아요. 좀 웃겨요. 좀 웃기긴 해. 왜 이번 선거 나가야 돼 정말? 왜 이래야 돼? 아니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웃겨 이게. 힘들게 당선돼놨는데 이거 뭐 하는 좀 짓이야? 웃겨 이런.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지금 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인가요?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소송을 냈죠. 예. 그 이제 행정법원에 냈고 그다음에 헌재는 그 헌재 판결에 네. 대한 재심 청구를 했는데 4월 29일 전에는 결코 이 심리 안 할 겁니다. 예, 그러겠죠. 예. 재보궐선거 하면 또 꼬여. 아니 그러면 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겼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 받았어. 근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어. 그럼 국회의원 세비 두 배로 받는 건가요? 아니 그것보다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됐는데 뒤늦게 돼서 확인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명 같이? 아니, 걸로 끄신 거지. 그냥 명예만 찾고 끝인 거야? 그럼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민사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 다른 사람이 당선됐을 때 그 사람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으니 네네. 국회의원직은 그 사람이 유지하되 예. 이상규가 원래 국회의원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세비라거나 네. 그 권한이라거나 예. 이런 것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일부.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민사상 예. 이제 손해배상 네, 청구를 국가를 하거나 이제 상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무슨 복잡한 그러면 다시 이제 왜 그래야 돼? 흔히 말해서 이런 걸 이제 개똥 탄다고 얘기해요. 묻어둔 게. 그러면 또 참 이제 서글픈 얘기입니다. 예. 그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뭐 철새들이 막 오고 네. 뭐 잠재적 대선 후보들까지도 막 왔는데 그 후보들 지나가다 보면 선거 운동하고 시민들 만나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다 만나 보셨나요? 후보들은 만났고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를 관악에서 아직은 만나진 않았고요. 근데 약간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나 뭐 이렇게 큰 길가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동네 곳곳에서 작은 모임에서 만난 후보는 제일 많이 만난 거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예요. 그러니까 오신환 후보는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 조직이 있고 작은 모임이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났어요. 디테일해 그 동네. 예,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제 오신환 후보는 주로 그런 얘기 하죠. 당신 이번에 당선될 수도 있다. 구도가 굉장히 좋다. 근데 당신이 당선되려면 이상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죠. 맞죠. 그거 알고 얘기죠. 있냐. 예. 그래서 당신 나한테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예. 예. 아이고, 그러십니까? 뭐 이제 그런 농담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태호 후보는 새정치연합. 예. 경선하느냐고 경선이 좀 늦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전에는 경선에 좀 골몰 하느냐고 그랬고, 경선 이후에는 이제 조금 좀, 이제 골목, 동네 곳곳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정도고. 다른 후보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큰 길가에서는 이제, 예. 뭐, 모든 후보들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신림역, 신대방역 이런 데 나가면. 근데 얼마 전에 신림역에서 인사를 하는데, 홍정식 후보하고, 예. 그다음에 변희재 후보, 무슨 후보 둘이가 같이 찾아왔어요, 저를. 예. 애국 시민 단일 후보 변희재 후보를 만나셨단 말이에요? 만난 게 아니라 찾아왔다니까요. 아,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아니 왜 그래? 마침 그 몇십 년 친구인 것처럼 막 반갑게 막 인사를 하더니. 그때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난 거죠. 음. 처음 만난 거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만
무소속 너무 힘들다. 이걸 모르고 출마했어? 본선 출마하려면 예. 본선 출마하려면 300명에서 500명 예. 그 서명을 받아야 추천 서명 돼요.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전부 다 실명으로 예. 네. 도장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 지역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죠. 유권자가 아니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받으면 그거는 누락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근데 어렵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거 제도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야 이게 이제 변희재 후보 하소연이었고 그러면 이제 홍정식 후보는 기타금 1,500만 원 부당하다. 임기가 1년이면 4분의 1만 내야 된다.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안 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소속 연대하자 그러는 거예요. 무소속 연대를 하자고. 네, 저한테. 그러니까 빵 터지. 그리고 이제 뭐 무소속 연대를 하자고. 우리가 평상시에 진보당에 대해서 정부하고 공격한 거 그거 이해해 달라. 뭔 소리야?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 않냐? 이상규 후보, 이상규 의원 참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고 활동 열심히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에서 웃겨.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야권 연대가 안 되니까 이게 또 무소속 연대를 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또 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받은 느낌이 뭐냐면 이분들이 애국 연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애국 뭐 이거 하겠다고 나오시긴 했는데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급 당황한 거죠 지금. 그래서 본선 등록할 수 있을지 약간 그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뭐 이렇게 보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그분들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는 거 무소속 연대를 하자 그래갖고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빵 터진. 아니 특히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변희재 후보라고 해야 되나? 예비 후보. 아니 그분은 그렇게 뭐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뭐 애국 뭐 어쩌고 하면서 센 발언하면서 특히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종북 공세 많이 굉장히 했던. 셌죠. 태극기 거꾸로 달고. 네, 뭐 그런 인물인데 그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변희재 후보는 태극기 거꾸로 단 그 사진이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 지지로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왜 예전에 저기 MB도 네. 태극기 거꾸로 들고 흔들고 네. 그랬잖아요. 예. 그죠.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무소속 후보가 그 두 분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더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예, 더 있는데 핫플레이스네요, 진짜. 그 한 왜들 분은 그러지? 저한테 네. 전화를 해서 예. 후보 경력을 쭉 봤는데 예. 이상규 당선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 예. 난 당신 지지하겠다. 예.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신 분도 있고. 무소속 중에? 예, 무소속 후보 중에 또 한 분은 사무실에 찾아와서 예. 자기 지지율이 한 20%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상태에서 본선 출마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예. 자기가 그만 둘 테니 예. 자기 공약을 예. 이상규 후보가 대신 좀, 해줘라? 다 좀 썼으면 좋겠고 오. 근데 훌륭하신 분이네. 자기가 예. 뭐 웬만하면 예. 좀 밀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그래서 오. 야 이거 확실히 이 흐름이 있구나. 예. 이게 무소속 강자가 역시 이상규라고 하는 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게 무소속이라 그러니까 확 슬프다 갑자기. 무소속. 또 이게 또 4월 대선주자 3명을 예. 지금 그 쥐락펴락하는 그런 무소속 강자죠. 근데 그 판이 보통 판이 아니네요, 정말. 지금 그러니까 엄청 커졌죠. 예. 관악을의 타짜 이상규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하나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새누리당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지역이 뭐 이상규 전 의원 후보 본인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사태로 빚어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권에서 적어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대해서 뭐 이상규 후보에게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좀 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에 대한 뭐 좀 이야기라도 있고 나서 본인이 뭐 후보로 나온다든가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민주주의는 개뿔이고 그만큼 기득권이 더 센 거지. 개념상 보면. 아싸 자리 하나 났다 그렇지. 이거지 그냥. 무슨 얼어죽을 민주주의야. 예, 분명히 이게 이제 특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어요. 그 지점이 다들 분명히 그 얘기했거든요. 예. 네. 헌재 판결 잘못됐다. 당 해산도 잘못됐고 의원직 예. 박탈 더더욱 잘못됐다. 그렇죠. 문제가 네. 많죠. 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대로 하면
이번에 하는 선거는 그 잘못된 부당한 판결을 되돌려 놓는 그렇죠. 제대로 예. 제대로 원상복귀 시키는 선거가 돼야 되고 예. 그러면 이상규가 출마하면 다른 야권 후보는 출마 안 해야 되죠. 예. 오히려 그게 다른 야당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땐 상식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한 석을 더 얻었다. 예. 전국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131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변화가 없죠. 예, 변화가 없습니다. 뭐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번에 이긴다. 그래서 예. 새누리당이 당선돼서 한 석 더 생긴다. 예. 역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예. 그냥 근데 기득권 하나. 더 이상규가 생겼다. 당선되면 이거는 명분도 있고. 정치권에 이거는 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박근혜 정권 그리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예.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에 대한 예. 국민적 심판이 그대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뭐 비정규직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예. 뭐 지금 경제 민주화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전국과 관련해서 엊그저께부터 이제 어제부터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시간 네, 그 농성에 네, 이제 맞아요. 돌입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세월호 참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그 이상규 의원의 그 활약. 네. 그다음에 또 진상 규명을 위한 이상규 의원의 노력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세월호 유가족은 그 의원직이 박탈된 이후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좀 만나거나 그 세월호 참사 이번 이제 그 세월호 시행령이라든가 뭐 특별법 자체가 네. 좀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규 의원께서 원래 관심 많았고 많이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런 그 부분에서 이후에도 계속 만났죠. 어. 네, 그분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뭐 행진할 때도 같이 했었고, 어제 청운동 갔다 왔고요. 예. 네. 그랬는데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제가 국정원 그 댓글 예. 개입을 조사할 때 그때의 감, 네. 그때의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어떤 방식, 예. 이걸 한번 딱 터득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 세월호 때도 그게 훨씬 더 계속 발전되더라고요. 댓글이 지워지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이거죠? 예. 동영상 핫했습니다. 네. 그때. 근데 이제 이번 세월호도 보면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거, 예. 만 이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서해안을 운행하는 수십 척의 배 중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배는 세월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배인 오하나마나호는 특이하게 해군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두 배는 약간 이상한 배예요. 근데 우와, 진짜? 특히 세월호는 국정원에게만, 그러니까 세월호 하나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세월호만. 예, 근데 왜 이제 그런 거지? 해경증 얘기는 뭐냐면 예. 그 NLL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백령도를 운항하는 배를 다 확인해 봤는데 어떤 예. 배도 사고가 나면 해경한테만 보고하지 그렇죠. 국정원에 예.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 이상한 배죠. 그다음에 침몰한 세월호에서 꺼낸 노트북 복원해 예, 보니까 국정원 지상 100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예. 따라서 세월호와 국정원은 연계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연계인가가 아직 밝혀지지 뭐 않았죠. 실소유주 논쟁도 있죠, 여전히. 예.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왜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 가려져 있느냐 하면 이건 국정원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당시에 선장이 그 핸드폰으로 국정원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사고 직후에. 매뉴얼일 테니까요. 예. 근데 국정원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보고받은 걸 정식 보고받은 걸 하고 예. 선장이 보고한 거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장이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도 보고받지 않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예. 선장도 보고했고 국정원도 보고받았다. 그리고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예. 근데 한쪽은 했는데 한쪽은 안 했다? 이상하잖아요. 예.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등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월호를 들여올 때 설령 20년을 30년을 완화시켰잖아요. 예. 이명박 작품이죠. 국민권익위원회 TF팀이 한 거예요. 예. TF 팀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 청와대에 예. 이게 전부 다 보고하고 청와대 승인을 받아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설령 완화에 실질적인 책임은 오히려 청와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 때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세월호를 수입할 때 80억, 20억, 100억이 대출이 되는데 원래 이런 거 대출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 네. 이 배가 얼마짜리 정상적이죠. 배가 예. 이제 될 수 있을지. 예. 왜냐면 10억짜리 배에다가 50억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한 200억짜리 배에다가 100억 빌려주는 건 가능하지만. 예. 예. 근데
대출 그 감정 평가를 안 하고 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불법 대출이네. 처음에는 우리한테 속였어요. 서면 평가만 했다고. 예. 사전에 그 서류 평가를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했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서류 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한 게 아니라 사후에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다 밝혀졌죠. 근데 그 돈을 빌려준다고 산업은행, 그렇죠, 국제은행이에요. 산업은행. 예, 예. 그러니까 다 정부기관이죠. 예. 그리고 빼기 정부였군요. 그리고 그 즈음에 유병원 씨에 대한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예. 예, 개인 채무가. 그거는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건데 예금보험공사도 국제기관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거기다가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까지 전부 다 정부 기관에 관련되어 있고 네. 여기다가 이제 국정원까지. 예. 그러니까 이 세월호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배라고 하는 예. 거죠. 근데 그런 배가 뭐 완전히 엉터리였잖아요. 그렇죠. 뭐 화물도 더 많이 실었고 제대로 포박 장치도 안 예. 하고. 네. 고박도 하지 않았고 정원 초과에다가 뭐 등등 뭐 수많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관행이었느냐? 네. 이건 단순히 관행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권력의 비유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예. 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쭉 밝혀냈고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이런 자료를 갖고 세월호 가족들하고 만나서 진상규명 작업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는 많이 친해지고 예.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실종자 가족 예. 9분 실종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예. 마음을 그만큼 열기가 어렵으니까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도 보면 저는 국정원 때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130석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야당. 예. 제일 큰 야당. 권력인데 예. 제일 무능한 네. 야당. 있는지 거기다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 제일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모든 그렇죠. 국회 일정은 정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네. 지금. 예. 지금 뭐 보니까 4월 16일에요. 또 얼마 안 남았네. 예, 정부에서 무슨 관변 행사 뭐 이런 걸 한다고 코엑스에서 뭐 국민 안전 무슨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안산 그 합동분향소에서 뭔가 이제 추모식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국민 안전 무슨 4.16 이런 걸 대회를 다시 좀 한다고 관악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정동영 지금 뭐라 불러야 되나? 후보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 장관? 보통 의장님이라고 하죠, 호칭을. 정동영 의장. 출마하신다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는 표현은 약간 그렇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뭐 들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든 생각, 판이 커졌구나. 땡큐다. 그러니까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예. 이건 이제 승부를 져야 되는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 예. 이제 첫 번째 들었고. 눈빛 살아있어. 예. 반짝반짝 빛나.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를 어떻게 지금 치고 움직여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3자 구도, 그러니까 새누리, 새정치, 이상규 이 3자 구도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정 정도 변경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번 주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동영 의장의 출마 선언 이후에 하는 첫 번째 여론조사를 치고 들어가야 줘야 되거든요. 예. 두 자릿수 일단? 예. 이 여론조사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동네에서 받은 느낌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약간의 차이가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 의사를 정확히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네 다니다가 보면 저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막 뛰어가죠. 예.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새누리당 사람이야. 약 올리는 건가? 아니. 그래서 그분에게 예를 들면 제가 개소식에 와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개소식을 갑니까? 예. 제가 개소식에는 못 가도 예. 투표한다. 제가 이상규 의원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예. 주변의 사람들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이상규 지지한다고 못 눌러요. 예, 그러면 이게 새누리당 쪽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 쪽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공식 후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쉽게 이상규를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데 정동영 의장이 나온다고 할 때 왜냐면 이게 이제
두 자릿수가 안 되면 사람들은 예. 아 이러면 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이게 보통. 자꾸 또 빠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죠.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네. 되는가 보다. 해볼만 하네. 이제 저희가 자체로 여론조사한 거에 의하면 정동영 의장이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확인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뭐 자체에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보다 공신력을 가지려면 그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언론에 발표할 때 예. 그걸 보고 이제 대부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지금 기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또 이제 야권 후보들이 워낙 난립을 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새누리당 헌납하는 거 아니냐? 주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우려를 이도저도 다 예. 안 돼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또 이제 우려도 걱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야권의 후보들이 난립하니까 네. 어느 때보다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투표해서 되겠어? 에이, 야권도 분열됐는데 하면서 투표율이 좀 저조해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지난번 그 지지율 득표율을 놓고 보면 오신환 후보가 33%를 얻었어요. 예. 이상규가 38. 예. 그리고 김희철 후보가 28. 예. 그러면은 야권표는 김희철, 이상규 표 합하면 66%입니다. 그렇죠. 오신환 후보가 얻은 거에 더블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악에서는 3자 구도에서 예. 새누리당 후보가 33% 이상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죠. 33점 몇 %. 예. 야, 예. 관악 그런 동네군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예. 당선을 못 해봤어. 양자 대결에서는 뭐 40%가 되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예. 3자 대결에서 34%를 뛰어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66% 아닙니까? 항상 두 배로 야권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 구도가 되더라도. 근데 만약에 정태호 후보가 20%를 얻는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46%는 이상규의 득표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태호 후보가 30%를 얻어도 이상규는 36%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누리당 후보 33보다 더 많은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광주하고 똑같이 관악에서도 예.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 이 정동영 후보가 나오도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건 똑같을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결국은 이게 이 관악 의뢰 유권자들이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돼 있다. 아, 또한 정말, 그 관악 네.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과 명분, 그다음에 또 의리를 되게 중요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아까 이제 걱정을 했던 게 그런 유권자들이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투표해도 되겠어? 투표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까봐는 저는 걱정을 했었고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그 선거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한테 뭐 예를 들어 계층별 아니면 뭐 직업별 아니면 연령별로 이분들의 표는 내가 꼭 가져와야겠다. 이분들의 마음을 꼭 얻어야겠다.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계층, 이런 직업군 이런 분들은 혹시 강쌤 선거 몇 번 해보시더니 엄청 디테일해지는데? 선거 전문가, 분석 전문가.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30대, 40대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예.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보통 20대에서 제일 많은데 예. 그렇지 않고 30, 40대, 그러니까 특히 40대가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아요. 와. 40대. 예,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와. 아침 출근 인사할 때 낮에 저녁 시간에 예. 그 가서 인사를 하면 40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0대는 오히려 잘 몰라요. 선거를 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약간 관심이 없고 막 스펙 뭐 이런 거 아, 들으면 그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은 40대가 청춘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40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년 그러면 뭐 50대 이상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지율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공략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012년 첫 해 10억 예산을 갖고 와서 전액을 다 경로당에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의 그 호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이제 오. 그 저희 이제 이 자원봉사자들이 네. 얘들 놀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상가나 길거리에서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호응이 나쁠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은 경로당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중에서 네네. 이성규 일 많이 했지. 우리 경로당에도 왔었어. 그러니까
의외로 60대층에서도 일정 정도의 호응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로는 많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다만 선거 캠프에 선거 운동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엄청나게 주는 예,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는 이런 호응도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 활동을 어떻게 표로 연결시키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네요. 예, 그리고 그 작업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예. 보니까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네. 문재인 후보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보면은 왜 집토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산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산토끼를 잡으려고 집토끼를 좀 방치하고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발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참사지 참사. 보수를 껴안아야 우리 집토끼, 우리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나를 찍어줄 거고, 보수를 해야지 표가 늘어날 거다. 다음에 정권 교체 가능하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보수를 껴안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네. 대한 어떤, 의리, 네. 그 다음에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토끼하고 산토끼, 이상규 후보께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원래 결론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토끼를 확고히 잡고 있어야지 그게 확산된다. 네, 저는 그게 아주 단순하지만 여전히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공략, 그 사람들의 마음, 이상규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유권자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비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지금 관악에서 제가 직접 주민들 만나서 받는 느낌 중에 받은 반응 예. 중에는 격렬한 지지도 있지만 격렬한 반대도 있어요. 네. 만나면 바로 정부 정당 아니야? 예. 응? 해산된 사람이 왜 나와? 막 이제 노골적으로. 해산된 정당인데 그걸 표현을 해산된 사람이 왜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들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에 그 집을 다시 갑니다. 꼭. 예.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게 완화는 돼요. 그래도 바뀌진 않죠. 근데 바뀌진 않죠. 예, 그 표심이 절대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러니까 실제로 종북몰이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예. 그냥 이상규 지지율이 엄청나게 한 방에 40%가 될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상규를 지지하는 그 견고한 10%. 예. 그리고 설문 문항을 좀 잘 돌리면 12%까지 나올 수 있는 이 힘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당신 체감 지지율은 20%야. 라고 얘기하는 그 20%의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가. 이분들을 찾아내면 거기서 저는 끝난다고 봐요. 예. 예, 그 자체로 거기서부터 확산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봄바람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견고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지지자들까지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예. 이번에 찍은 사람 없다. 그냥 이상규 찍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발굴해 들어가는 거죠. 예. 보물 하나하나 주듯이. 네. 인간적인 매력으로 또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근데 많은 이 얘기는 제가 당선됐을 때부터 나왔던 건데요. 예. 당선되고 나서,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데 쫙 순회 한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순회할 때 이제 공무원 한 분이 이제 같이 또 가게 되니까. 예. 이 양반이 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보당 이미지는 그때 이미 당 사태가 막 났을 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진보당 이미지는 굉장히 종북에다가 사람들이 경직돼 있고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불통이고 막 그런 그쵸. 그런 이미지인데 예. 이 의원 만나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거. 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을 무조건 만나기만 해라. 예. 만나기만 하면 종북 이미지가 다 깨진다. 예. 만나기만 해도 된다. 근데 그 얘기 지금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이상규가 많아야 되는 거죠. 이상규 후보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근데 뭐 물리적으로 이상규는 한 명이니까 못 뛰면은 이제 이상규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선거운동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운동의 절반 이상은 이상규 후보의 선거운동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봉사자들 무소속 후보 봉사자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 우리 도와주시는 있나요? 분들에 좀 대한 많나요? 네. 어때요?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곳곳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주민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딱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 채널로.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디를 갔더니 어느 사람이 이번에는 이상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더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간 어떤 자리에서 누가 그 이상규가 괜찮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게 동일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지금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캠프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역으로 그분을 만나 들어가죠. 그죠. 사실 또 어머니들이나 이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입소문, 누가 얘가 괜찮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서. 길에서 인사하다 보면 네. 12년에 당신 찍었는데 이번에도 당신 찍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게 철새는 잘 몰라. 텃새만 하는 거야. 또 한 번 잡아본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얼마 전에 그 개소식 하셨잖아요. 예, 지난 토요일 날 했죠. 근데 개소식 사진을 제가 얼핏 봤더니 그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로 쓴다. 그리고 이제 하루 임대를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1층도 현재 그 선거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한 500여 분이 오셔갖고 1층부터 5층까지 그냥 팍팍하게 계단까지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예, 좀 좁아서. 편한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보고 나서 막 이제 또 소문을 막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와 대단한데 이상규. 예, 예. 예, 근데 특히 이제 오신 분들이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오셨고, 예, 동네 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직능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뭐 학부모회, 장애인 단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관악을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예. 비정규직 해고자, 예. 뭐 이런 분들이 쫙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도 아주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온 그런 그 개소식을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그 동네 유지들은 불러 모을 수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했어요. 보통 그 경로당 분들, 그 어르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선입견으로 1번 찍으시는 분들.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라는 건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얻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속에서 저 이상규 사무실 잘못 가면 나중에 뭐 뒤탈 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가 돌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누가 뭐래도 난 이상규다. 이렇게. 그 경로당 준공식 할 때, 예. 리모델링하고 신축해서 준공식 할 때, 그 이제 노인회에 계신 분이 나와서, 그 이제 경로당 회장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복지 말로 하는 거야, 복지는 이렇게, 이상규원처럼 말이야, 실천으로, 몸으로 하는 거야, 보고 잘들 배워. 어르신 공경하는 이런 종북이 어딨어? 종북 아니야! 거기서 빵 터져버렸다. 거기도 종북 얘기가 나오네. 이게 참. 이 이미지라는 게 한 번에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참 가만해 그게 정말. 진짜 무서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수십 년간 종북몰이, 종북공세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빨갱이 소리 안 듣고 집권한 세력이 있었나요? 하긴 야권에는 그렇죠. 네. 야권 중에는 빨갱이 소리 안 듣고 집권한 세력이 없습니다. DJ도 그렇고 예. 노면도 그렇고. 뭐. 예. 예. 그 소리를 안 들으면 그만큼 승부사 기질이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오히려 집도끼를 못 찍는 거죠. 정권의 위협이 되는 세력에게만
이게 이제 붙여지는 이름이죠. 예. 예. 훈장 같은 건가? 예. 그렇죠.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은 사역에게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방송도 종북 방송이잖아. 그러네. 우리 정권이 위협되는구나 우리가. 국방부 인증 심지어. 그죠.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우리 이게 맞아. 정국 맞고 달아주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선거운동 할 때 보면은 그 가족들의 또 선거운동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그 친지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지난 총선 이런 데 보면은 가족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예. 미안하다 이게 대표적이잖아. 예. 어떻게 가족들은 잘 있죠? 예, 저희 가족들은 뭐 아직 저희 애들이 한참 어리기도 하고. 네네. 예. 네.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애들 엄마 그 아내분께서는 이 정치에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예. 워낙 그러질 않아갖고. 예, 그것도 다행이네. 예. 예. 그 이제 아내가 성당을 다니는데 예. 신부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집에를. 근데 이제 한 번도 아내가 예. 신랑이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대단하신 분이다. 야, 근데 대단하다. 신부님이 집에 왔는데 집에 소파도 없고 예. 무슨 뭐 이렇게 장식장 같은 것도 예, 없고 예. 피아노는 당연히 없고 예. 텔레비도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람 사는 집 가구가 맞나요?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죠. 예. 남편분 뭐 하시냐? 남편 뭐 하는 분이냐고. 예. 근데 신부님한테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그렇죠. 또, 예. 또 성당에 가오가 예, 있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그 남편은 국회의원이라고 예. 신부님이 거기서 깜짝 놀라갖고. 더 못 믿겠는데 국회의원인데 집이 예, 이래요. 예. 그래서 신부님이 지금 이제 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부님이 이제 저 우원직 박탈되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 자매님 괜찮냐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지지자들 말고도 이제 좀 설득시킬 분들을 집으로 불러. 그러니까 성당에서 지지자들은 예. 제가 만나보면 예. 그분들이 아내가 성당 갈 때 애들을 업고 예.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예, 예.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차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 부인 그러면 예. 막 이렇게 뽀다구 좀 내고 가야반 차 딱 타고 뭐 이제 백 하나 들어주시고 기사가 모셔다 주고. 그렇게 가는데 예. 이거 이제 택시도 아니고 버스 타고 애 이렇게 들쳐고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예. 그 아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내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금 선거 운동이 되고 있다.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존재 자체가 이유가 있으시네. 그게 예. 진짜 선거운동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기 어디 중구 정도만 나가도 그 남편이 하는 선거 운동하고 아내가 하는 선거 운동이 달라요. 나와바리 관리가 틀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팀이 합쳐가지고 한 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문제 생기면 마누라가 나오고 마누라가 문제 생기면 남편이 나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선거 때 보면은 후보들은 대체로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든가 뭐 성당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런 데는 어디를 주로 좀 다니시나요? 전부 다 가죠. 다 가는데 이제 평일날 새벽에 움직일 수 있는 데는 교회 새벽 예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2주간은 새벽 예배를 꼬박 나가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인사하는 거나 성당 앞에서 인사하는 거하고, 예. 직접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예. 또는 이제 그 예불을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스님이나 예. 또는 뭐 그 이제 종교 관계자분들 또 이제 거기 이제 신자분들 예. 하고 이야기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움직인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교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요새 부채춤도 추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신교? 근데 교회에서는 그 신자들이 좀 대체로 좀 보수적이라서 좀 이렇게 좀 혼내고 욕하고 뭐 이렇게 이러진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게요. 이거 참 되게 재밌는 건데 사무실을 연 다음에 예. 그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이렇게 한 60대 이렇게 이 트리오 세 분이 있어요.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네. 이제 또 근데 이분들이 모든 후보 사무실 다 가는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쇼핑 비슷하게 하는 거죠. 쇼핑. 먹을 이제, 게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 오면 실제로 선거운동을 막 하는 것 같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성이 막 있어요. 와, 당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그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관악 그 일대에서 그래서 저한테 일요일마다 저를 교회를 계속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간 한 곳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이 아니 이상기원 아냐고 그러니까 아니 신림동에서 이상기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자기가 궁금한 거 있다. 그 당 해산이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진짜 종북인이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막 젊은 분인데 막 질문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니까. 그죠. 그래갖고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열렬한 지지자가 됐어요. 네. 멋지다. 엄청 피곤하시겠다. 근데 근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간 그 교회는 들어갔는데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동네 이제 봉사활동 하는 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원래 데리고 왔던 이제 그분 연주하는 분이 아니라 그 이제 직능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이 저를 이제 쭉 다 안내를 해갖고 뭐 남성 전도회, 여성 전도회 이거 다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중에 이제 막 동네 마당말인 분이 있고 그분이 저한테 막 코치를 해주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 누구를 만나고 여기 동네 여론이 어떠니까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쫙 해주시고 당연히 그분 성함하고 전화번호 딱 따고. 야, 깨알 같은. 그리고 그 교회 사모님. 하고 이게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날 그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 때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딱 요약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 정리한 거를 공부 잘하시는 걸 그런 데가 말이. 요약 정리한 거를 제가 뭐 카톡으로 뿌리시고 뭐 바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당신은 하느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그래서 저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 교회 나오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선거 운동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그럼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제가 매주 나오는 건 지금 이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선거 이후에도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날 그 교회에서는 뭐 수십 명을 만났죠. 원래 또 이제 교회나 특히나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다짜고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찾아온 그 연주하시는 분 처음 만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소개시켜준 데에서 또 인연이 되고 인연이 돼서 계속 이게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면을 하니까 그 교회 이제 그 사모님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거하고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쭉 진척이 됐거든요. 정말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TV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통합진보당 그것도 무려 의원이었던 분이니까 얼마나 경직되고 막 무섭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 중에 단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키가 큰 줄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본 이상균 키가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종북 이상균은 키가 크고 굉장히 무섭고 세 보이고 막. 네, 키가 크고 삭발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삭발도 했었고. 카메라는 크게 보이니까. 예. 근데 이제 직접 만나면은 이제 제가 키가 이제 큰 게 아니니까 이제 저보다 큰 분들이 오히려 많지 저보다 작은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당신 이상균 맞아 막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그때 손을 쫙 잡아드리 포근하게 잡아드리면서 눈웃음을 또 제가 보여주시고. 바로 이상균입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살인 미소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냥 사다 다 넘어오시죠.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이 전심이죠. 참. 그러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거 자체가 이 잘못된 헌재의 판결을 심판하고 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야권 재편?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선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물론 야권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에 대한 뭐 어쨌든 재편이 언젠간 필요하겠지만
왜 하필 여기서 그리고 또 관악을 해서 억울한 선거를 치르시는 네. 아니, 얘기 다른- 들어보니까 마음이 네. 너무 짠한 거지 이게. 이걸 왜 그래 이걸 왜 해? 이걸?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생각은 뭐냐면 예. 이번 선거 판이 커졌다, 잘 됐다.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정면 돌파하자. 예. 여기서 확 불을 싸질러 버리자. 예.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예. 제1야당, 무능한 제1야당에 대해서도 확 불을 싸질러 버리자.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의원직 상실하기 직전까지 예. 만난 새누리당 또는 정부 측 예. 인사들의 견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걱정을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예. 뭐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새누리당 거잖아요. 의원들조차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권을 이제 걱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행정부에 들어가면 다음 총선에서는 이제 국물도 없다. 다 낙선할 거다. 이런 이제 유견 막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가 다르고 새누리당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들은 이렇게 내부에서도 현재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네. 거고 거기다가 근데 더 웃긴 거는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야당으로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예. 과연 야당인지 또 되짚어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새누리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한테 그 대연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 여권 연대를 하는 건 어떨까? 여권연대. 그래야지 선명해 보이지 않을까? 아, 이름도 비슷해. 그냥 세민연 이렇게 합치면 되지. 세자로 대동단결. 아니, 좀 듣긴 거북하시겠지만 네.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 뜻을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제일 큰 야당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죠. 잘 싸우는 국회의원. 네. 정말 그 국민들, 민중들, 서민들을 위해서, 세월호 네. 유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앞장서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나. 아, 정말 생각이 듭니다. DJ 선생이 너무 그리워. 그쪽 네. 수로도 다 싸우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다 이제 어느덧 되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바쁜 분을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한 분이라도 더 만나셔야 될 그러게. 것 같은데 네. 정말 귀한 시간을 뺐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그래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포부 이런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은평에서 활동할 때 그 팟캐스트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름을 진보 전광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반짝반짝 빛난다. 예, 예. 관악에서 서민의 정이 묻어 있는 이 관악에서도 역시 진보의 전광판으로서 만천하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적도 없고 네. 국회의원이 돼서도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자리 박탈된 상황에서 이 부당함에 온몸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종착점은 서민의 승리,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정치판의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관악,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꽃피는 봄 재보궐선거를 맞아서 이상규 예비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의원직 박탈로 쓸데없이 그야말로 세금 낭비를 하게 된 핫플레이스, 관악을 지역인데요. 잘못 빼앗긴 자리라면 제대로 지역 민심이 뽑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원칙이겠죠. 4월 1일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4.29 핫플레이스 관악을 선거 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그 시발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별들 지쳐 돌아가도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 성성이 지키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시린 하늘 천마음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가 진정 새벽별이라네 기다림에 지쳐 잠든 이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 성성이 지키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시린 하늘 천마음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